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겨우 3살. 반년 전에 이 엄마는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갈 때 이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로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엄마라는 지목이 나옵니다. 경찰은 아이가 어느 날 바꿔치기 됐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이러자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까지는 알고 계셨는데 그 뒤에 대법원 갔다가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거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건이었죠?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있던 사건이고요. 어느 날 한 40대 여성이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따님이 그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까 집 비워달라 그런 연락이었어요. 아마도 딸하고는 연락이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0대 여성이 자기 남편하고 빌라 위층으로 갔었습니다. 이 20대 딸이 6개월 전까지 살다가 이사를 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딸이 두고 간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이 여성이 그야말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이 들어갔는데 왜요? 그곳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미라화된 3살 그 소녀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미라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지 상당 기간이 흘렀다는 것이고요. 알고 보니까 6개월 전에 이 여성의 딸이 이사를 가면서 자기 딸, 그러니까 이 40대 여성 입장에서 외손녀를 버려두고 간 거였어요. 아니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전 남편 아이라서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아니 딸을 보기 싫다고 전 남편 아이라서 그냥 두고 갔다고요? 겨우 3살짜리를 전 남편 아이면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버려두고 그냥 이사를 간 겁니다. 게다가 이사를 간 시기가 한여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8월 초에 이사를 갔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후에 그곳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던 이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서 임신을 하고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3살 여아는 방치가 됐고 한여름에 음식도 없고 그리고 전기도 끊긴 집에서 이제 혼자 남겨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듬해 2월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사망한 채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외할머니 40대 여성이 이 아이의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하기 위해서 옷과 신발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불이랑 그 상자까지 구입을 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 막상 시신을 옮기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불만 덮고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날 경찰에 이 외손녀 시신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상자를 구해서 시신을 옮기려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을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딸인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고 당시 범행을 시인을 했었는데 그 다음 한 달 뒤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검사 결과가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었죠? 네, 바로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외할머니가 이 아이의 진짜 친모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법적 엄마인 20대 여성은요, 숨진 여아와 유전자 일부만 일치할 뿐이었고요. 친자관계 성립은 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이 조사를 합니다. 숨진 여아와 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인물이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바로 외할머니였던 이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국가수는요, DNA 검사를 정말 수차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수도 이 결과 자체가 너무나 황당했었던 거예요. 이 정밀 검사와 확인을 재차 거친 뒤에 경찰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에서도요, 이 DNA 검사를 여러 번 해봤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이 20대가 아니라 이 40대 외할머니가 이 숨진 아이의 사망한 아이의 진짜 친모다라는 이 가능성이 99.9999%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은요, 이 40대 여성을
아이 바꿔치기 혐의,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친모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3살 여자아이의 사망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 아이를 낳은 적 없어요. 출산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 딸이 낳은 날 딸이 맞아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이 보시려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걸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다른 거예요. 아이는 어디? 어머니 그러면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자, 친모가 외할머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친부는 누구였습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일단 여성의 남편은 아니었고요. 그 준준 아이하고 친자관계가 성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DNA 검사를 누구 했냐면은 딸의 전 남편과 현 남편도 검사했는데도 불일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성에게는 내연남 2명이 있었는데 그 내연남 2명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기 보면 저기 아이가 사망을 했고요. 맨 처음에 DNA가 일치한 친모, 외할머니인 줄 알고 있었던. 근데 그 밑에 파란색 그 DNA가 불일치하는 구미 방치 사망 사건 여아의 언니. 사실은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매잖아요. 자매, 동생인 겁니다. 그럼 동생을 어떻게 딸인 줄 알고 키웠던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경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성과 딸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이제 둘이 출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딸은 기록이 있어요.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근데 이 여성,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 진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출산 기록이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보면은 사실 뭐 딸이 아이 엄마고 이 여자는 출산한 적이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DNA 검사 결과는 이 40대 여성이 엄마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추정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성이, 40대 여성이 혼외 관계로 아이를 임신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자기 딸도 출산을 하게 되니까 산부인과에서 딸 몰래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자, 임신을 해놓고도 이게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낳는지 출산 기록이 없어요. 그런 또 정황, 바꿔치기 정황이 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소에 뭘 검색했다고요? 네, 먼저 이 40대 친모의 컴퓨터에서요, 이 같은 글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3년 전에 출산 추정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요, 출산 준비 그리고 셀프 출산을 검색했었던 이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셀프 출산. 네, 그렇습니다. 셀프 출산, 즉 병원 밖에서 혼자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당시 약간 살이 찐 듯해 보였다라는 이야기와 또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증언도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신생아 체중 기록도 이 정황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요. 제시가 됐는데 출생 이튿날인 3월 31일에 3.460kg이었던 이 신생아 체중이 다음 날인 1일입니다. 줄었어요. 3.235kg으로 줄어든 겁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 체중이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병원에서요 촬영된 아기 사진이 있는데 오른쪽 발목에 신생아 식별대가 또 붙어 있었는데요. 이게 벗겨져 있었다고 어허. 합니다. 사실 이 아이를 낳아보거나 조카를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신생아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신생아 띠를 이렇게 굉장히 꽉 묶어두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안 벗겨지게 만들어 놓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식별띠가 분리되는 경우는 또 굉장히 드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출산 추정 시기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다라는 동료의 증언이라던가 체포 당시에 경찰이 DNA 검사 결과 친모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놀라지 않았었다라는 이 상황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는 정황이고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이 증거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렇습니다. CCTV 영상이라든가 목격자 그 어느 것도 나오지를 않았던 것인데요. 신상아실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는데 이 친모가 몰래 신상아실에 침입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친모는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 그러면은 아이를 어떻게 옮기고 어디로 보내는지 밝혀야 되는데 그것도 밝혀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체중 빠지는 거 문제도 수유 어렵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영향으로 체중이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했다는 기록도 아이 바꿔치기 증거는 되지가 못한 것이죠. 그 가운데 친모의 변호인은 뭐라고 했냐면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게 키메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키메라 증후 같은 경우에는 진짜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진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이미 친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상관이 없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누가 봐도 바꿔치기가 분명한데 왜 친모는 희정일관 부인했었을까요? 친모의 태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본인만 부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일 자체가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밝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 국가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만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부인하면 사실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이 사건은요, 대법원까지 갔다가 나중에 또 파기환송됩니다. 지금부터 법원 과정, 법원에서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모두가 친모라면서 DNA가 뭐 99.999%라면서. 근데 이 사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다가 나중에 다시 파기환송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친모로 판명된 이 40대 여성이 1심,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 그러니까 아이 바꿔치기, 그리고 이제 사체 유기 미수인데요. 그래서 1, 2심은 이제 모두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일단 대법원에서도 DNA 검사 결과가 이 여성이 40대 여성이 어머니라고 나오니까 친모는 맞다. 그리고 아이가 바뀐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40대 여성이 범행에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면서도 문제는 범행의 동기라는 겁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했으면은 그러니까 딸의 아이하고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했으면은 자기 아이를 딸이 기르더라도 또 자기는 딸의 아이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꿔치기를 했을 이유가 있냐.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유전자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신하게 하기 어려운 그런 의문점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수사가 충분히 안 됐다. 지금 이런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를 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파기환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친모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사체 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즉 아이를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치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아이가 바꿔치기가 됐는지, 그리고 바꿔치기가 된 원래 외손녀는 어디로 갔는지, 이런 범행 수법이나 일시가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됐어야 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달리 볼 여지가 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친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고요. 구속된 지 2년 만에 석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모는 당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손녀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사회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라는 최후 변론을 했는데, 이 검찰에서는 재상고를 했지만 다시 대법원에서는 이제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도 그렇고, 그리고 숨진 여아를 어떻게 딸이 기르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 미제로 남게 됐고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의 진실은 더 이상 밝혀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